저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름인 건 맞아요? 이름이지 않을까? 아 이거 막 사무소 이름 아니에요.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37페이지까지 했나요 방금? 네. 37페이지까지 했죠. 38페이지 봅시다. 38페이지에 유형 3번 볼게요.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제일 되어 싫어하는 있고 문제. 뭐라고? 제일 싫어하는 문제. 그치, 좀 빡세지 이게.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풀기 전에 살짝 확인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요. 대부분의 경우에 루트 AB예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그럼 A가 마이너스로 아, B가 마이너스면은 자, 이걸 만족하는 AB에 대한 조건은 뭐죠? A 음수고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요. B도 음수였었던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에 6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루트 A분의 루트 B는 원래는 대부분의 경우에 루트 A분의 B인 건데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분모에 마이너스 들어있는. 분모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다. 문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A가 음수인 거고 B가 양수인 거죠. 근데 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왠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왜인지에 대한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 수업에서 개념 수업 말고에서는 설명을 안 할 거거든. 근데 왜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응용 수업에서도 설명을 할 거고 심화 수업에서도 항상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얘 설명하기 전에 얘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되게 실수하는 친구들 많거든. 봐봐. 루트의 마이너스 3분의 루트의 2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거든. 이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마이너스가 새로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되시겠어요 이거? 네. 그럼 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또 다시 우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면 i거나. 깨끗하게 적어볼게요.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적히는 거거든. 이거 왜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얘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루트 2i죠. 네. 곱하기 루트 3 i인 거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루트 6에다가 i의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오 깜짝아. 무서워. 성이 오는 줄. 쌤 거 문 고장났어요. 계속 저렇게 열리더라.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 A랑 이 B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굳이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6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우리 뭐 해줘? 유리화? 유리화는 무리수가 있을 때 유리화를 해줘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거고 실수. 허수가 있을 때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실수화를 해주는 거죠.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해볼까? i. I. I 분의 I 곱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루트 3 분의 루트 2 i.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따로따로 좀 써보면 마이너스에 루트 3분의 루트 2인 거고 i인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에 루트 3분의 2인가요? 네. 네. 3분의 2고 i지. 네. 근데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실수하는 친구들 많다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빨간색. 분명히 두 개였는데. 부러뜨리시지 않았어요? 네. 빨간색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부러뜨리셨잖아요. 아, 하얀색이었어. 아까 문 열리고서 귀신이 가져왔는데. 아니, 빨간색 아까 부르셨어요.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아 그래? 그 안에. 아 존나 깜짝 놀랐네. 네. 자, 얘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어, 3. 그러지 마. 돌려주러 왔네요. 네, 열어놓자. 말해놓으니까 하지가 않네요. 마이너스를 귀신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얘들아.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지금 문제로밖에 안 되는데요. 자, 해볼게요. 연탄.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루트 18. 18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죠. 예. 그러면 그냥 루트 그냥 2요. 루트 4에서 2 되는 거죠. 네. 얘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하나 적어봅시다. 얘 몇이? 마이너스 3루트 2. 3루트 2 더하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루트 루트에 2i.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떡하래? 얘가 a 더하기 bi가 된대. 네. i로 바꿔버립시다. 이거 마이너스 그럼 얘가 i니까 2i. 이거에다가 루트 2 i가 되는 거죠. 거기서 루트 2를 곱하면은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죠. 네.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려고 그거야 구하는 거 별 문제 없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볼 건데 아 이거 판별식이다. 여기에서 판별식 얘기할 거거든요. 네. 자, 2차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판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는 거고, 만약 b가 짝수라서 b 프라임을 b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ac. 좀 구분을 주기 위해 b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ac가 되는 거지. 네. 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크면 서로 다른 두 두 실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완전 제곱식.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두 실근.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을 갖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이 판별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걸까요? 2차 방정식 왜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그 2차 함수 그래프 생각하지 말고 그래 공식 보면 그래 공식을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면 b제곱 마이너스 4이신데 응. 판별식이 근호 안에 있는 식이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아 호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얘 근해 공식을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에다가 풀마 루트 i. b제곱 마이너스 d라고 할게요. 그냥 d가 되는 건데, 이거 풀마라고 하는 게 숫자 두 개인 거죠. 네.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맞아? 네. 그랬을 때, 자,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얘네 둘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수겠죠. 네. 하나는 플러스 루트 d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d니까. 네. 그 다음에 실근이겠어? 허근이겠어? 실근이죠. 왜? 얘 실수고 얘 실수고 루트 안에 양수 나왔으니까 얘도 실수일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면 알파 베타는 같은 녀석이겠죠. 네. 그래서 서로 같은 두실근이고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으니까 허수고 허수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른 허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일단 판별식 이거 알아야 되고 근의 공식에서 이 근의 공식을 두 개로 쪼개서 하나의 근이고 하나의 근인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형 4번은 그냥 가볍게 풀어볼게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래. 그럼 짝수 판별식은 쓸 수가 없을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어우, 야, 계산하기 귀찮다. 4분의 25가 k 플러스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빼면 17. k가 4분의 17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4, 3, 2, 1 4개겠네요. 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유형 5번 가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너무 얕잡아보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가 좀 이게 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저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기억이 안 났어.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피에트죠. 맞네. 어? 무슨 산천어차 볼 때도 근계에서 볼 때 무슨 정의하고 앞에 사람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 피에트 맞아요. 나 그런 거는 안 해봤는데. 네. 그런 건 안 해봤어. 무서운 세련을 알고 누구 쌤? 옛날에 저희 하이스트에 무서운 세련 표정 그죠? 표근쌤 아니에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효경쌤 아. 진짜 무시네. 그때 알려줬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하다기 베타.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되는 건가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 오타가 있거든요. 그 올림푸스 맨 뒤로 가보면 개념 노트 있지. 거기에서 그냥 완전. 여기에 이 네모가 두 번 써져 있을 거거든. 얘로 좀 바꿔주세요. 어디요? 아 여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만 두 개 나와 있지. 네. 얘를 바꿔주세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다. 이것도 다 쌤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거야. 이 책도요? 네? 이 책도 다 만드신 거예요? 올림푸스는 내가 안 만들었어. 그 개념 노트 다 제가 만든 거야. 저는 이 책까지 다 같이 만든 줄 알고. 개념 노트 몇 번? 몇 페이지니? 184쪽이요. 184쪽이래. 몇 번? 밑에 보면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만 두 개 나와 있지. 그 하나를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야 너네한테 나눠준 그거에도 그렇게 돼 있냐? 넘겨봐. 이차 방정식 안 봐요. 아니 그건 제대로 뽑았지. 네? 네. 제대로 뽑혀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비에트 비에트 정리? 뭐예요? 근각에서의 관계가 비에트. 몰라 수학과에서 존나 많은 아저씨들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라프라스랑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비에트?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거. 자,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생각해 주시는데 이거 말고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첫 번째로 얘네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러면 알파를 넣으면 0이 나옵니다. 나와야겠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어도 0이 나와야 됩니다. 0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네. 이 녀석이 x-알파랑 x-베타.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 5번을 한번 풀어드리고 응용한 문제를 한번 읊어볼게요. 자 일단 유형 5번
보면 2차 방정식이 2에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1번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이 녀석의 값을 구해보래. 네. 그러면 얘 봤을 때 곱셈공식.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되는 거니까 넣어보면 8이고 2분의 1인가요? 네. 2고 그러면 답이 5가 나오는 거죠. 와, 이거 간단한 거였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와, 이 녀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4알파 이거를 일단 4알파 비효율적인 방법부터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4의 알파 베타의 제곱인 거고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고 플러스 1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를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하고 와 나 존나 열심히 풀고 답까지 맞았다 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얘 근각계수의 관계 2번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0인 거죠. 네. 괜찮아 따라왔어? 네. 그럼 얘는 0. 4알파인 거죠. 아, 네. 찬영아 따라왔어? 저는 네 이걸 알고 있어요. 자 얘를 4 베타. 베타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은 16 알파 베타.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1인가요? 네. 8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 옛날에 쌤이랑 한번 하지 않았어요? 나랑 했었던 그건지 거. 기억이 안 난다. 네 했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겠어요? 되겠어? 안 돼? 그래요? 대답해! 됩니다. 되겠어? 됩니다. 그러면 2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봐. 이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래. 그래서 얘도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기도 지친다. 야. 알파 베타의 값 알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 아니까 넣어가지고 구하자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계속 그치 계속 맞춰줘야지. 이 녀석이 x-알파랑 x-베타의 값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수분해는 반드시 원 등식이야? 상등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야. 왜? 얘 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주려고. 3 집어넣어주면 야 도와줘. 얘 얼마니? 7이야? 맞아? 아이고. 7이에요. 7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구하려면 2분의 7이다라고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 되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1번만 기억을 해주지 마시고 밑에 있는 것들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개념 노트에 저 밑에 있는 개념은 당연히 적혀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6번 가볼게요. 아예 밑에 유제 6번. 그랬어요. 네, 나도 구했어요. 자, 문제에서 근데 맞는지 몰라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럼 알겠죠. 이 녀석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거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보래. 근데 두근이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인 거. 그러면 일단 스케일대로 좀 알려드리면 개수를 이거 역수 관계의 근을 가지는 애는 개수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1 3이었으면 3 마이너스 1 2로. 그래서 이 녀석이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었던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해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녀석을 보면 자.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지. 네. 그러면 한 근이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이려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도 되니? 다시 이 식을 fx라고 합시다. fx의 두근이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f 알파가 0인 거고 f 베타가 0인 상황인 거지. 네. 그랬을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려면 이 방정식이면 되겠죠. 네. 왜? 넣으면 f 알파가 0이다. 넣으면 f 베타가 0이다라는 값이 나오죠. 너 따라왔어? 네. 너 정신 놨어? 네. 아니야? 그러면 fx가 제라고 했으니까 f의 x분의 1은 집어넣어주면 이건가요? 요렇게? 네. 근데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x제곱을 곱해야겠죠. 네. 그러면 개수가 뒤집히는 거지. 오. 또 깨웠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 자, fx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네.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 네. 그러면 이 방정식도 여전히 2차 방정식이겠지. 네. x자리에 얘 집어넣었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을 뭐란 뭘까? 2알파 마이너스 1하고 2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많이들 실수를 해주세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 이 녀석의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라는 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인 거지. 1. 네. 그러면 이 값이 알파가 되게 하는 값이 근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 f 알파는 0이 될 거 아니야. 뭔 소리냐면 자 봐봐. 네. 내가 fx를 x-2하고 아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1이지. 맞아? 맞아? f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한 근은 x에다가 1 넣은 0이 아니라 얘가 1이 될 x값이 근이겠지. 얘가 1이 될 x값이 근이어서 2가 근이 되는 거죠. 생각 찬영 잘 이해한다? 저 이해 다 했는데. 아, 다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알파가 될 2x-1이 알파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되겠어? 생각해도 돼요? 괜찮니? 넘어갈게요, 이 정도? 네. 그래서 다 했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근이 역수가 됐다. 개수가 역방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자꾸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버리네. 하나만 넣어줄게. 하나만. 문제에서 야,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네. 네. 근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애를 구하래. 그럼 나누면 되지 않나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알던 대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래. 그러면 개수를 뒤집어 버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잖아. 네. 1이 아니잖아. 나눠야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네. 네. 40페이지로 갑시다. 40페이지에 5번 볼게요. 5번. 딱 봐도 진짜 이거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5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유리와 5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 분필이 없어서 얘기 못하겠네. 한번 해볼게요. 40페이지에 5번. 일단 뭐 여기 주어진 것도 주어진 건데 복소수 단원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식들이 있거든. 걔네는 우리 그냥 외워버릴 거예요. 1 더하기 i 제곱이래. 네. 그럼 얘만 하나만 보여줄게. 그럼 그냥 이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2i죠? 맞아요?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 아이. 마이너스 2i. 이거 우리 외워버릴 거야 그냥. 네. 앞으로 1 플러스 i의 제곱이야? 그냥 2i로 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얘 i예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아이. 얘 마이너스 i예요. 네. 근데 얘는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서 별로 안 헷갈리거든. 네. 근데 얘네는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울 거냐면 여러분 그런 속담, 격언 들어본 적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들어본 적 있죠? 이거 분모고 분자죠? 네. 분자 따라가는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분모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분자의 부호가 플러스다? 플러스 i예요. 분모의 부호가 플러스고 분자의 부호 마이너스다?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자식을 따라서 마이너스 i인 거예요. 수학도 성체기인데 오늘 분필이. 네, 그래서 얘네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 이게 얼마냐면 0이에요. 0.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얘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이거 양변에 i 곱해도 우변 0이겠죠. 네. 네. 아이. 얘 0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속한 4개의 거듭 제곱의 합은 항상 0인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얘기해 볼게. 이 값은 몰라요. 해봐야 되는 거야. 개수가 1일 때만 0인 거야.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달려있으면 몰라? 해봐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z가 딱 보면 마이너스 i라는 거 챙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z 그래 쓰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의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z의 4제곱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겠대요? 10제곱까지 가겠대요. 네.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보는데 복소수 단원에서 규칙은 분명히 이거 다 10개 해보라는 거 아니겠지? 규칙은 사랑 관련이 있어요. 무조건 이거 4개씩 해가지고. 4개씩 해보는 거야. 오메가는 3개. 오케이 오메가는 3개씩. 근데 이번에 아마 오메가 뒤에 배울 거고 복소수 단원에서는 안 할 거고 얘 1 마이너스 i 더 간단히 할 거 없겠고 마이너스 i의 제곱 얼마예요?
마일이죠? 네. 얘는 I 플러스 i야 마이너스 i야? 플러스 플러스 i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4개씩 묶으면 0이네. 그래서 4개씩 묶으면 0 돼서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2개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뒤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i의 9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10제곱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i의 9제곱이면 마이너스 8고 i의 9제곱이고 얘 마이너스 죽고 i의 10제곱이죠. 8, 9, 네. 8 차도 해야 되는 거. I랑 1 아니에요 4, 5, 6, 7. 난 잘못했구나. 8 차이라죠. 얘 i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는 거야?1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보는 거죠. 얘 지수 4로 나누는 나머지 얼마야? 2요. 0이죠. 네 i의 0제곱이라서 1인 거예요. 음. 얘는 마이너스 4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얘 마일. i의 제곱이니까 마일이죠. 계산하면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i겠네.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은 개념 수업을 하고 다음에 리마스터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나한테 개념을 들은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쭉 훑고 있는 거니까 그냥 영화 보듯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냥 기억을 상기시켜주면 돼. 네. 몰랐던 거면 뭐 적고 공부해 주시면 되고. 자, 1 더하기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i의 100제곱까지 가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i의 101제곱까지 가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 몇 개야? 102개. 102개. 102개 맞아요? 네. 괜찮아, 왜 102개야? 하나 더 하나 더 보여야 돼. 얘가 i의 0제곱쯤이라고 생각하면 네. 0부터 100일까지인 거니까 102개인 거죠. 그럼 이거 우리 아까 공부했듯이 4개씩 묶으면 0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5개하고 딱 처음 25개씩 묶어주면 뒤에서 2개 남는 거 맞나요? 네. 100하고 얘랑? 101이요. 얘 남는 거지. 마이너스 근데 이 2개를 반드시 뒤에서 남길 필요 없어요. 어차피 102개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는 거 알았지? 네. 2개가 남을 거야. 근데 앞에서 2개 남겨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남겨. 이렇게 묶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래서 답은 그냥 1 더하기 i 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로 적용해보자. 4개씩 묶어서 없앴지. 그리고 3개가 남을 거지. 네. 근데 뒤에서 3개 남겼더니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로웠죠. 네. 근데 묶어서 앞에서 3개 남겨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얘랑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i 똑같지. 오. 되시겠어요? 앞에서 남겨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몇 시야? 밀리 테스트를 49분 아이 아직 멀었어. 몇 분에 모여서 뭐라고? 10분에 모여서 데일리? 한 10분쯤? 10번 볼게요. 10번. 10번. 이거 한등 시간이에요. 맞죠? 자,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거래. 일단 중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 우리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B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지? 네. 짝수 판별식 가보면 B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랑 관계없이 0이 돼야 돼? K K 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K에 대한 한등식. 항등식. 그러면 K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 주는 거죠. 네. 일단 정리를 조금 전개를 해주고 정리해주면 K제곱 사라지겠고 A제곱 사라지겠고 2AK-2K가 0이네요. 그러면 A가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네. 넘어갈게요. 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한 거고 야 13번 풀어봐라 그러면. 13번이요.
네. 네. 맞습니다. 13번, 14번. 네? 아니 13번 풀어 너는. 13번 이건가요? 오 플러스. 왜 책에다 풀어? 이거 노트에다 풀면은 이거 나중에 순서대로 풀 때 좀 걸릴까봐 여기다 푼 다음에 노트에 다시 한번 풀리고. 그래? 다시 한번 풀 거야? 네, 노트에다가 저희 풀어야지 숙제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몇 번 나왔어? 네. 맞아요. 죽을 것 같아. 안 죽더라고. 아니 진짜. 애들이 좀 죽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빡세게 수업을 안 해볼 텐데 안 죽더라고 회사는. 그래도 조금만 루즈하게. 죽으면 그만할게. 괜찮아 네가. 살 듣는데. 누구 하나 죽으면 네. 이렇게 안 하시면 고등학교 가서 죽더라고요 애들이. 진짜요? 자 14번 가볼게요. 14번 봅시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의 한근이 이거 혈랭을 만든 거 아니야? 요거래요. 다른 한근은 뭘까? 1-2. 1-2이하이겠죠. 네. 근데 그러려면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어. 모두 뭐여야 돼요? 실수. 그렇지. 네, 실수가 맞대요. 실수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고 얘 실수가 맞다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A, B가 어떻게 구할까? 더해가지고. 근과계수의 관계로 구하면 되는 거죠. 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야. 근데 두근의 합이 2죠. 네. 두근의 곱이 B야. 두근의 곱은 5죠. 뭐라고 했어?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호수부의 제곱으로 값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네. A, B의 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고 여기서 이거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이 퀴즈의 상품은 지금 우리 개념이 1단원부터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까지 개념을 보는 거거든. 네. 근데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공부한 인수분해랑 복소수랑 네. 2차 방정식만 개념 테스트를 볼게요. 앞에 있는 다항식의 연산 빠지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빠지고 이거 다항식의 연산만 빠져도 이거 손 덜 아프겠죠? 거기 곱셈 공식이 한 20개 있으니까. 맞다. 맞추겠죠? 자, 아니 쉬워? 네 쉬워. 선생님 수학 관련된 거예요? 아 수학 관련된 거야. 아. 오브콜스 수학. 쌤도 같이 저희 팀으로.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니 이 녀석의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제곱이에요? 네,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쏘리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제가 제가 맞추겠습니다. 생각해보시죠.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아 플러스 4x 쏘리 그대로 맞아요. 플러스 4x 대부분 꼬아나가지고 아이씨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 숫자가 바뀌는. 플러스 4x 플러스 1 지금 바로 생각해서 만드느라고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긴 했는데 맞는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게요. 저도 풀긴 했어요. 네, 제가 마음속으로 한 10까지 천천히 세고 있을 테니까 내 마음속의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거에 맞춰서 빨리 생각을 해주세요. 혹시 함정이 있나요? 완전 한거 했던 거. 9, 요즘 불안 8, 7, 6, 아직 못 보였는데 5, 4, 3, 2, 잠시만요. 1, 땡. 자, 얼마나 나왔을까요? 제가 얼마? 마이너스 2. 찬영이 얼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저도 하나 사러 갔어요. 아무도 자, 안 보여요. 그러면 답이 혼자만 다르시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일단은 저 곱셈공식 사용해가지고 네. A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B A B 이렇게. 네 그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1 뭐야? 그러면 너 마이너스 6이라며. 그렇군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죠. 네 답은 마이너스 2일까? 과연 마이너스 2였으면 내가 이걸 냈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제 실수 만약에 제 알파 베타가 실수면 실수 나오기 실수 제곱했을 때 음수가 가져오는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허수 아니에요? 판별식은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호수죠. 판별식스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답은 있어요. 아니 알파하고 베타. b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그러면 4 빼기 1인데 3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7근인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허수냐고? 알파랑 베타가? 베타 실수인데 실수죠. 실수예요. 실수. 근데 그러면 루트 알파도 실수. 문제가 잘못된 No.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파랑 베타는 실수예요. 지금 시간을 딱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이거 구하는 과정을 되게 구분 동작으로 해주고 단계 1단계에서 잘못된 걸까? 2단계에서 잘못된 걸까? 3단계, 4단계, 5단계. 그거는 자존심 상하니까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전 보여드릴게요. 자존심이 없어도 그냥 할래요. 안 돼. 시간 관계상 안 돼. 시간 관계상. 자, 가봅시다. 얘 제곱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4고 2니까 마이너스 2다. 자, 1번이 잘못됐다. 2번이 잘못됐다. 3번이 잘못됐다. 4번이 잘못됐다. 그래도 오지선다면 좋을 테니까 5번이 잘못됐다. 2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시고 2번. 저도 2번. 느낌이 찬영아 왔습니다. 왜 2번이야? 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B에다 음수면은 저기 2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얘가 되는 과정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왜? 이거 봤을 때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지. 네.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음수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돼야지. 제가 맞았어요? 뭐 다 맞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6 답이. 답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췄네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거고 요렇게 되면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잘못된 게 없고 이게 실제로 좀 됐어요. 한 5년?
4년 전에 모의고사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애들이 죄다 틀렸어요. 아 존나 신나고 풀었다가 존나 쉽네 하고 또 보기 아니 정확하게는 존나 쉽네 하고 풀었다가 모의고사에서는 매력적인 오답이 없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걸 보기 안 줬어. 그러면 애들이 이 문제만 한 5번 푼 거야. 이거는 맞춰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러고 그러다가 멘탈 터진 거지. 나는 수학을 존나 못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끝나고 나서 답지 보고 그래도 맞췄으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오늘 그거는 뭐 오늘 배운 인수분해부터로 하도록 하겠고 릴리 테스트를 이제 9시 1분 괜찮네. 아, 자, 그래서 우리 42페이지에 3번 볼게요. 아니 미안 43페이지에 2번 볼게요. 43페이지에 2번. 자 봅시다. 0이 아닌 복소수 알파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게 복소수 단원에서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 복소수의 진입한별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높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 복소수의 진위 판별 문제라고 하거든. 복소수 알파라고 주어진 다음에 다음 중에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기억을 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켤레의 제곱을 0이 되는 이런 복소수 알파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래. 그냥 0 A 알파가 0만 되면은 알파가 0 되는 그래 알파가 0 된다라고 치면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으면 기억은 틀린 말이지. 네. 무수히 많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있냐? 무수히 많냐?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왜? 왜냐면은 두 개 다 더해서 양수가 나와야. 그건 실수의 성질이야. 복소수는 제곱해도 양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그건 실수일 때 되는 거고. 그럼 이 문제들은 진입한별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 복소수를 이쯤으로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적히는 건가요? 네. 알파랑 알파의 켤레? 그러면 전개해보면 한개 이렇게 되겠고 얘가 사라질 게 보이지? 그러면서 알파의 제곱이 2개 있는 거고 베타의 제곱이 2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네. 맞아? 이게 0 되게 하는 알파 베타의 순서쌍은 무수히 많죠? 실수니까 알파 베타는 네. 1, 1이면 되잖아. 2, 2면 되잖아. 아. 3, 3이면 되잖아. 문제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게 맞는 거죠. 알파의 관점으로 가면 이거면 이거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 이것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것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거죠. 네.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가볼게요. 이해는 맞습니다. 왜죠? 왜냐면은 알파하고 알파를 이제 곱하면은 무조건 이제 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알파를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켤레 복소수랑 본래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했지. 네. 이러고 나서 a, b는 실수야 복소수야? 실수범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요. 없는 거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디귿 가볼게요. 디귿을 보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켤레 분의 알파의 제곱 얘가 알파의 켤레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알파는 무수히 많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얘 좀 곱해볼게요. 네. 그러면 알파의 제곱 알파 켤레 더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알파 켤레의 제곱이죠. 네. 이항시켜버리면 요렇게 된 거지. 네.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복소수 알파는 무수히 많냐?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나 얘를 좀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네. 돼? 네. 대답해. 되는 거죠? 자,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파를 a 더하기 bi로 뒀을 때 알파 더하기 편례 알파는 2a죠? 네. 그리고 3에다가 편례 복소수끼리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얘가 0이 되게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거 전개하면 4이제 이거죠. 이거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도 무수히 무수히 많아요. 많겠죠. 그래서 디귿 저걸 만족하는 알파도 무수히 많게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네. 제발 하나만 더 할 수 있는 시간에 오케이. 아, 네. 마지막 3번 가볼게요. 이거 타이머 탭을 진짜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빨리 풀고 숙제해야겠다. 자, 3번을 봐볼게요. 3번 보기 전에 살짝 프리뷰로 이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2차식 fx가 네. 있는데 이 fx가 f2가 2고요. f3이 3이고 f0이 11이래요. 네. 그래서 2차식 fx를 구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잘못된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숫자 대입하는 거. 이거에다가 얘 12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얘 하나 썼으니까. 그다음 얘 대입하면 AB의 관계식 하나, 얘 대입하면 AB의 관계식 하나 해서 연립하면 AB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럴 거였으면 얘기를 시작도 안 했겠지. 어떻게 해볼 거냐면 3번 먼저 풀어볼게요. 같이 기다려야 돼. 시간이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를 볼 시간이 없어. 아 3번을 먼저 풀어봐도 되냐고? 아 풀어보고 있어. 자 얘를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 다음 얘도 식을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2랑 3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방정식의 구분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얘는 얘 2차식이잖아? 네. 2차식에서 1차식 빼봤자 2차식이겠지. 네. 근데 두근이 2랑 3이래. 최고 차이에서 모르니까 A로 잡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왜? 이 녀석의 두근이 2랑 3이니까. 우리 아까 했잖아.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얘로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거. 이 방정식의 두근이 2랑 3인 거죠.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얘는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은 거고. 네. 그러고 최고 차이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를 준 거거든. F 0 넣으면 10이래. 0 넣으면 6A인가요? 네. 그럼 A는 2가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의 형태를 요렇게 이용해 가지고 2, 2, 3, 3이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이 2랑 3이겠구나 판단해 준 거야. 그럼 이걸 적용해서 3번 가볼게요. 네. 삼 3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하여 얘가 fx가 아니야. 얘가 fx가 아니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하여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p랑 q라고 할 때 차를 구해보래요. 자 가를 봤더니
이렇게 주어져 있고 나를 봤더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나는 무슨 짓을 해줄 거냐면 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야? 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잘 네. 따라왔어? 잘 따라왔어? 이항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알파 베타를 봤을 때 fx 더하기 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적은 시간을 드릴게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적은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로 되겠지. 근데 네. 최고 차이 계수에 대한 힌트가 없으니까 a로 뭐요? 잡아야겠죠. 네. 그리고 문제에서 다 해서 f0이 1이래요. 0을 대입하면은 1이라. 근데 저거 봐봐. a 빼고 얘겠죠. 아.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거. 네. 그래서 적던 거 계속 적어보면 f의 x 더하기 x는 a의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고 적힐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f0이 1이래. 그러면 f0을 구하기 위해 x는 0을 넣어보면 좌변은 f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a인가요? 네. 1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이렇게 된 거죠. 네. x 이항하면 이렇게 된 거지. 네. 뭐 구하래? 두근의 차. 그냥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4인가요? 근데 절대값 붙여야 되니까 그냥 4. 근데 p 빼기 4야 그거는. 아. 구해야 돼.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1인가요 지금? 근과 계수의 네. 관계? 맞아요? 네. 그러면 p 빼기 q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제곱한 녀석을 구할 건데 걔를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이렇게 구할 거죠. 네. 뭔 소리지 않아? 그럼 얘 16이고 플러스 4 되는 거니까 20인 거지. 그러면 p-q 양변에 루트 씌우면 p-q의 절대값은 2루트 5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오. 되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 데일리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적을 것들 적어 주시고. 윤찬이 자신 있나 봐. 소개 안 해주지. 죽은 맛인데 잘하는가? 저도 어제 수학이라는 치료제를 줄게. 몸이 안 좋을 때 역시 수학이라는 치료제가 왔다 줘. 근데 나도 수학을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수학과 이렇게 수학교육과 가니까 진짜 세상에 미친놈들이 많더라.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존나 가슴 아파가지고 기하 벡터를 정리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대. 지금 언제 본다 쌤. 그래서 시련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수상, 수하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돌리다 보니까 수능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야. 와.
얼마나 많이 차이신 거지? 자, 해봅시다. 책상을 깨끗이 해주시고, 내 무기를 돌아갔어요. 책상을 깨끗이 해주시고, 이름 적어주시고, 이름부터 적어주시고, 일곱 문제고, 네, 일곱 문제. 뭐, 잠깐만, 빨간 편만 보고.
괜찮아. 나 수원 집중하는 거 어차피 요즘. 다 그거지 있던 문제예요. 뭐라고? 다 책에 있던 문제들이에요. 아니 다 책에 있는 문제는 아니야. (5분) 남았습니다.